학생들을 20년 이상 지도해 본 결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당연한 말이겠지만 공부 못하는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의 반대로 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선생님을 잘 응시합니다. 둘째, 잘 듣습니다. 집중력이 좋습니다. 셋째, 들으면서 중요한 것만 나름대로 메모하거나 집에 가서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공부 못하는 학생은 이러지가 않죠. 선생님께 주목하지 않습니다. 공부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 선생님께 대한 기대감도 없죠. 또한 듣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엉뚱한 다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부 학생은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보다는 필기를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문제는 적기만 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적고 나서도 그것을 보지도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들지도 않아요. 성실한 것 같은데 효과는 없어요. 둘째, 공부한 것을 응용하거나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안 합니다.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지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데 공부는 공부, 암기는 암기, 시험은 시험 하면서 오로지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으로만 하면은 실력이 늘지가 않지요.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학생을 구별짓는 중요한 차이가 되지요. 응용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꼭 응용 문제를 풀어보거나 질문을 하도록 하고 그 질문에 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은 기초적인 문제, 기본적인 문제가 계속 반복하다 시간이 다가게 되지요. 셋째, 절제력이 없어요. 공부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적인 수고가 필요하죠. 굉장한 사고력과 체력적인 인내도 필요합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배우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교실 벽에 있는 그림이나 친구의 옷차림, 머리 스타일 등 공부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수업만 끝나기를 바라고 핸드폰 게임을 하거나 친구와 잡담을 하는데 관심이 많지요. 넷째, 단편적인 지식에 만족하고 복잡한 문제나 현상을 싫어하죠. 영어 같으면 긴 단어나 긴 문장을 감각적으로 싫어해요. 수학 같은 경우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답이 얻어지는 문제를 싫어해요. 긴 문장, 복잡한 문제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도전하고 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다섯째, 마지막으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전체를 연결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전체를 볼 줄 알고 그 전체 속에서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시험 범위가 아무리 많아도 그 범위 전체를 자기 나름대로 한두 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전체를 볼 줄 모르고 전체와 부분을 연결하기 힘들어하고 단편적인 것, 파편적인 것만 외우다 보니 좀 복잡한 응용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고 실수하게 되지요. 결론적으로 혹시 학생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 어디 쪽이 부족한지 잘 검토해 보세요. 그렇다고 한꺼번에 확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고쳐 나가다 보면 점수도 오르게 되고 자신감도 올라가고 무엇보다 공부하는 자체가 조금씩이라도 재미가 있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공부가 아무리 딱딱해도 아무리 복잡해도 하다 보면 재미도 있고 쉽게 느껴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렛츠고입니다.